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미국 LA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수영복이 세일하길래 하나 샀거든요. 그걸 셀프 계산대에 가져가서 계산을 했고 또 타겟에 그 빨간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에 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정확히 이 장면과 행동이 꿈에서 봤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사실 꿈을 꾸면서도 미국에 안 간지 오래됐는데 타겟에서 뭘 사는 꿈도 이게 꿈으로 나오네 싶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예지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개꿈이 우연히 들어맞은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꿈, 그 중에서도 예지몽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예지몽이다 라고 인정받은 아주 유명한 스토리 중 하나죠. 때는 1995년 미국 아칸소주. 작은 마을에 살던 10살 소녀 월트는 창밖으로 짐을 옮기고 있는 새로 이사오는 이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주변을 기웃거렸죠. 그러던 중 이사온 그 또래의 여자아이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애니였습니다. 둘 다 10살 동갑에 서로 큰 호감을 보였고 금세 단짝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 양쪽 가족들도 서로 왕래하면서 모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월트가 12살이 되던 어느 날 너무나도 좀 신기하고 기묘한 꿈을 꾸게 돼요. 낯선 공간에 월트 앞에 한 소녀가 보이는데 등을 보인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잠시 후에 갑자기 소녀를 향해서 소리치죠. 클로이! 그 소리에 소녀가 뒤를 딱 돌게 되는데 월트가 그제서야 얼굴을 확인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아이가 갈색 피부에 어두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림잡아 한 5살, 6살?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죠. 이 소녀가 월트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 좀 얼떨떨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12살이 아니라 어느덧 중년의 남성인 듯해요. 달려온 소녀를 품에 안았는데 어쩐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였죠. 얘가 바로 네 딸이야. 순간 월트는 퍼뜩 꿈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도 생생했던 꿈인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품에 안았을 때 자기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막 목소리가 들린 그것까지 왜 우리도 살다 보면 굉장히 생생한 꿈들이 있잖아요. 월트에겐 이게 그런 꿈이었던 거죠. 근데 12살 꼬마 월트는 당시에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미래에 내 딸을 봤구나 라고 그냥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그날은 지나갑니다. 이후 월트와 애니는 10대를 넘어서 20대까지 단짝으로 지냈고요. 심지어 같은 대학에까지 가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우정이 애정으로 진화합니다. 특히나 월트보다 애니가 이사를 처음 와서 월트를 만난 그 순간부터 성인이 돼서 친구가 되는 그 모든 순간에 자기를 굉장히 아껴주는 월트를 자신의 짝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애니가 먼저 그에게 청혼을 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때쯤 월트에게 불현듯 어릴 적 그 생생한 꿈에 대해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될 애니, 푸른 눈을 가진 금발의 여성이에요. 사진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 월트 또한 파란색 눈에 밝은 갈색 머리 소유자였죠. 그 꿈속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온 소녀는 분명 좀 어두운 피부와 어두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태어날 그런 아이로서는 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예 다른 인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건 개꿈인가 보다 싶었죠. 월트와 애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에 성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가 함께 이제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두 사람 모두 워낙 아이를 좋아했죠. 그래서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는데 이때 애니가 말하길 어렸을 적부터 나는 꼭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놨다는데요. 그 이름은 클로이였습니다. 잠깐, 클로이? 여러분, 물론 이 클로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 흔한 여자의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우연의 일치라기엔 신기했죠. 그래서 월트가 아내에게 어린 시절 자기가 꾼 그 꿈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애니는 그냥 가볍게 듣고 넘겼습니다. 뭐 그래, 우리가 천생연분이 될 그런 사람인가 봐 하면서 뭐 이제 딸을 낳으면 우리 클로이로 이름을 짓자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부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름이 유명한 불임 병원을 찾아가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돼요. 하지만 임신이 매번 실패를 했고, 또 의사들 또한 아니 신체적으로는 두 사람 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소견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기다린 지 처음엔 몇 달, 그러더니 그게 몇 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러면 부부가 다 지쳐갑니다. 결국 결혼 4년 차에 애니가 어려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 입양이었죠.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특히나 월트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 시도가 계속 실패하면서 부부관계 역시 어긋나기 시작해요. 결국 월트는 애니와 또 자신을 위해 이 입양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하나 제작하게 돼요. 우리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성격인지, 또 왜 입양을 선택하게 됐는지 등등을 진솔하게 담아냈고, 그걸 또 입양 기관에 각각 보내면서 어떤 답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얼마 후에 회신이 왔습니다. 한 기관이 임신 중인 미혼모를 소개해 줬는데요. 그녀가 곧 태어날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었죠. 마침 이 부부의 영상을 받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기를 희망한다는 요청이에요. 그렇게 월트와 애니는 한 걸음에 캔자스주에 있는 위치타로 향하게 되죠. 먼 길을 운전해서 입양기관에 도착해서 이제 설레어하면서 이 미혼모를 기다리게 되는데, 문이 열리면서 임산부가 들어왔죠. 그런데 순간 월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유는 앨리슨이라는 이 미혼모의 얼굴이 어릴 적 꿈에서 봤던 클로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클로이가 어른이 되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즉각 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앨리슨과 월트, 애니 부부가 마주 앉아서 입양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마침 앨리슨이 얼마 전 임신한 아이의 성별을 확인했는데 딸이라고 말해주죠. 그러는 동안에도 월트는 자신의 그 어릴 적 꿈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이게 좀 이상한 사랑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앨리슨이 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상자 하나를 꺼내와요. 내가 만약 이 아이를 입양 보내면 직접 키울 순 없겠지만 이름만큼은 꼭 지어주고 싶다면서 상자를 열어보니 갓난아기 아이의 베넷 저고리, 거기에 이름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클로이. 제가 갑자기 소름이 좀 돋는데요. 와, 이게 이렇게 맞을 수 있나요? 이때 월트 또한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참지 않고 사실은 내가 어릴 적 꿈을 꿨는데 하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게 되죠.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꿈 내용과 맞아 떨어졌고요. 심지어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 이 조심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요. 과연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글쎄요. 몇 달 후에 앨리스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여자아이는 갈색 피부에 어두운 눈동자를 가진 딸이었죠. 아무래도 앨리슨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 인종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예정대로 이 아이를 입양했고 이름을 클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월트의 12살 때 꾸었던 꿈이 현실화된 순간이었죠. 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스토리에 다들 막 놀래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지몽이다 라고 입을 맞췄죠.
물론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클로이라는 게 이 미국 영미권에서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 우연의 일치 아니냐? 너무 극적으로 과장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어렸을 때 꾼 꿈에 너무 매료가 된 나머지 비슷한 생김새의 여자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진실, 거짓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지몽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예지몽, 이건 아직도 비과학적이고 미신이 아니냐라는 논쟁 속에 있는데 좀 더 과학적인 접근, 노스웨스턴 대학의 신경과학자 줄리아 모스브리지 박사는 예지몽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토요미스테리 예지몽 편에서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월트의 꿈에 대해서도 예지몽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게 되죠. 줄리아 박사에 따르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중대사가 우리의 과거로 어떤 틈으로 들어와서 벌어질 일에 대한 힌트를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저도 분명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꿈에서 어떤 겪은 일들이 미래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익숙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주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물건을 담는, 어디를 가게 되는 그 정도의 꿈인데 어쨌든 줄리아 박사는 이런 예지몽 능력이 훈련으로도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되면 미래에는 예지 경제라는 개념이 나온다.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래의 큰 사건과 또 일상의 소소함에 대해서 모두 예견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주장이었죠.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뇌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래를 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펼칠 수도 있다는 건데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제 숫자적인 통계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30%가 예지몽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훈련을 해서 좀 더 먼 미래, 몇십 년 후의 모습을 꿈에서 볼 수 있다면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예언가가 되는 걸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래를 보고 온 월트. 과연 그의 꿈은 예지몽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에 맞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한 걸까요? 잠깐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약간 보너스 편을 준비했는데 지난번 토요 미스테리에서 예지몽에 대해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고 아주 흥미로운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이디 초초님. 저는 36년간 살면서 예지몽을 3번 정도 꿨습니다. 그중 2번은 군대에서였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일 정도로 너무 정확했어요.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보직의 군인이 갑자기 일과 시간에 자가용을 타고 주유소에 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꿈에서 저는 누군가의 차 보조석에 앉아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어디론가 갔거든요. 개꿈인가 싶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갑자기 중대장이 급하게 일병 2명을 뽑아서 자동차에 태우더군요. 그중 하나가 저였고요. 어디로 짐을 옮기러 가는 업무였는데 실제로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고 출발했죠. 전날의 꿈과 똑같았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군대에선 절대 흔한 일이 아니라 전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네요. 다음으로는 아이디 빨상채님입니다. 원래 꿈은 꾸고 나면 그냥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몇 개월이고 계속 떠오르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몇 년 안에 그 꿈이 현실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꿈속에서 어느 아파트에 살았는데 물건을 뭐 하나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갔더니 그 아파트 한 채가 통째로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생한 꿈을 꾼 지 정확히 2달 뒤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고요. 그때 몇백 명이 대피할 정도로 큰 불이었는데 다행히 다친 분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사연 볼까요? 아이디 박박님입니다. 저도 예지몽 겪었어요. 빠르면 3일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한 2, 3년 지나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3번은 꾸는 편이라 좀 무서워요, 이제.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그 예지몽 편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말 나도 이런 꿈을 꿨다. 오늘 제 방송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댓글입니다. 아이디 퍼플헤이즈님.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나선형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왜 구불구불한 길 앞에 서면 당장에 내 앞은 볼 수 없지만 저 멀리 먼 길은 볼 수 있잖아요. 예지몽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겪을 만한 수많은 일들, 셀 수 없는 이 세상의 가능성, 인생의 많은 갈래 중 저 멀리 내 시야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우연히 들어맞은 거죠. 그래서 정작 어떻게 저기까지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다 보니 결과가 들어맞는 건 아닐까요? 아직도 현대과학에서는 예지몽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걸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럼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미스테리라고 해야 할까요? 문득 오늘 밤 저의 꿈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